자, 2015학년도 수능 B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홀수형 국어 영역 한번 25번에서 26번 보겠습니다. 요게 슈퍼문 지문인데 당시 이제 강사들이 국어 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무슨 지구과학까지 그려야 되냐라고 하게 하면서 진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좀 이상한 지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쌤이 일단 이해는 시켜줄 거야. 과학적 원리를 이해는 시켜줄 건데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과학 지문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학 지문은 항상 관계만 집중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관계만 알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A 때문에 B랑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데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간다. 혹은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혹은 얘가 내려가면 내려간다와 같은 관계성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인 거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야.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커지면 얘가 이렇다.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보자. 자,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슈퍼문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대체 왜 그럴까?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대체 왜 이럴까? 그거는 아마도 달의 어떤 공전 궤도와 타원 궤도라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슈퍼문이 이러한 현상을 어떠한 관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어떤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죠?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쌤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지? 내가 지금 타원을 그렸는데 벌써. 자, 타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단 제대로 된 원을 그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게 있을 것이죠,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점이 타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냥 원은 하나인데, 그지? 이건 원을 내가 지금 그린 거고, 얘는 지금 타원을 그린 거야. 초점이 지금 두 가지 이상이라고 얘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그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것의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두 초점을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 말은 뭐냐면 이 타원이 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점이 당겨오고 요 점이 당겨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이야 수학. 그래서 수학도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자, 그래서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르쳐 우리가 장축이라고 한대요.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은 장축이라고 하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자 일단 이 지금 저게 나오니까 그 정의가 나오니까 정의는 항상 동그라미 치면서 봐야 돼. 20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20률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체크해 놓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개 언급들을 좀 정리할 거니까 잘 봐봐. 자,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그지 가까울수록이니까 뭐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초점 사이의 거리가 두 초점 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 것이냐면 20률이라는 것은 줄어들 거래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이 관계만 몇 가지 내가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래서 달은 지구의 한 초점을 하면서 20률이 약 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얘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라는 게 일대 존재를 할 건데, 자, 일단 내가 타원 하나만 그릴게.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점을 우리는 두 개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이제 공전 궤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지, 얘가. 자, 그래서 이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해서 20률이 0.5.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냥 이것만 이런 숫자만 체크하시면 돼요. 0.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갖다가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은 긍지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말은 뭐냐면 지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건 얘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근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근지점. 가장 먼 건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지?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장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맞나? 원지점이라고 그랬나? 장지점 뭐야? 원지점이요.
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근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요. 원지점과 전지점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 지구에서 보름달이라는 것은 약 29.5일의 기준으로 새 천체가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혹은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이 된대요. 얘 말은 뭐냐면 보름달이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그지? 하필 보름달이 여기에 근지점에 존재할 때 뭐가 있는다? 이것이 슈퍼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여기 있을 때 이 두 조건을 마주할 때만 슈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어려운 이제 현상인지 얘가 지금 지문을 얘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는 태양까지도 우리가 중간에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좀 이따 하자.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슈퍼문이라는 것은 보름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슈퍼문은 일반적으로 14% 정도 더 크게 보이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보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 바라본 겉보기인 거지, 그지? 자, 됐고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내는 것을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각지름은 관측되는 천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커진대. 자, 이것도 지금 저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얘를 갖다가 그대로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할 거야. 자, 뭐가 있냐면 각지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각지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지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리할 때 계속 보면서 해야 돼. 자,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냈대요. 이거는 결국은 겉보기 지름이래. 그지? 겉보기 지름이야. 정리를 해두시고 어쨌든 근데 그 각지름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대요. 또 당연한 거잖아, 그지? 관측되는 천체의 거리가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가까워질수록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겉보기 지름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결국 각지름이 커진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얘는 어렵게 지금 설명한 거라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자,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거는 0.5도인데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적어도 평균이 여기서 달의 각지름이 의 평균이 얘는 0.5도라고 했으니까 그잖아. 0.5도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여기 있을 때는 요 슈퍼문 상황에서는 각지름이 0.5도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지? 뭐 0.4도이다 이러면 틀린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젠 태양도 나와서 세 번째 변수가 나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 말은 뭐냐면 달과, 그지?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랬을 때 각각의 이 각각을 원일점과 근일점이라고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네요. 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서 일식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새 천체가 만약에 태양, 달, 지구손으로 늘어났을 때는 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 달, 지구손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봐봐. 그럼 이제 이거를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어. 잘 봐봐. 나는 지금 뭘 그릴 거냐면 일단 방금과 똑같은 걸 일단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당연하게 이렇게 두 지점이 있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달이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 지구에서 날 볼 거야. 관찰할 거야. 달이 뭘 가릴 거야? 태양을 가릴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렵구나. 이 타원을 그리는 게 어렵구만.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좀 어떻게든 해봅시다. 저 지구에 맞춰야 돼. 지구에 맞추고 그럼 얘도 뭘 가져요? 두 가지의 축을 가질 거잖아. 두 가지의 축을 가지는데 장축이라 그랬으니까 지구가 가장 멀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태양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내가 지금 그린 그냥 그대로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린 거다. 장축이라 그랬으니까 제일 멀리 그린 것뿐이야. 축 중에서.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뭘 본 거야? 지구가 지구에서 지금 달을 봤는데 달이 뭘 가리고 있어? 태양을 가리고 있죠. 왜?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이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어?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조그맣게 보일 거라고. 근데 달은 어디 있어? 가까이 있지. 그러니까 달은 크게 보일 거야. 그래서 이게 가려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뭐라고 얘 말하는 개기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정리해가지고 요게 일식 현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관계가 뭐 있죠? 태양은 지구로부터 장축에 있어야 되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장축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와중에 달과 지구의 관계는 짧은 거, 그치, 단축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한 거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대로 그냥 그린 거다. 자, 그래서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위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이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이제 개기일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아까 근지점, 여기 이제 이게 단축이 이제 근지점이야. 여기 이제 근지점에 존재했을 때 지금 내가 그림 요 그림이, 그지, 요 그림이 개기일식을 갖다가 설명하는 일종의 어떤 원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어떤 위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태양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그만의식이 어떤 관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니까 만약에, 그지, 만약에 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여기 있거나 혹은 뭐 아무튼 그 가까이 있지가 않다면,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밖에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달이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뭐만 보이겠니? 여기가 이제 없는 거니까 고리만 보이겠죠, 그죠? 이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금 환일식이다.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달이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환일식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어떤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러한 어쨌든 원일점이라든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환일식을 내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봐봐. 원지점이 있어야 되잖아. 둘 다 지금 원지점이 있어야 되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그려볼게. 태양을 먼저 그려볼게, 쌤이. 자, 여기 있고 얘가 이제 태양을 네, 진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진짜 그지? 그럼 일단 태양을 어딜 그려야 되나? 여기 그려볼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리지만 여러분 잘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밑밥 엄청 까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태양의 그게 아니야. 최대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점이 두 개 있는데, 자, 태양의 입장에서 여기가 지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나 그림 또 못 그렸네. 이게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미쳐버리겠다니까. 다시 태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다시. 태양을 좀만 더 가까이 그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그림 실력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이게 태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이제 이게 가까운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구의 어떤 이렇게 대충 봐, 그냥 알아서 봐, 얘들아. 아무튼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축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이제 달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러면 지구랑 지금 달과 관계에서는 장축인데 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태양에선 단축이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굉장히 크게 보일 거고 달은 좀 조그맣게 보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이제 금환일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두 개가 다른 거지, 그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개기일식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여기 적은 거 그대로 적어볼게.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는 장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양이 조그만해 보여야 되는데, 그지? 달과 지구와의 관계에서는 단축이어가지고, 그죠? 근지점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더 커 보여서 이 두 개가 거의 맞먹는 건데, 여기 지금 금환일식은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하고가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태양이 겁나 큰데 달과 지구는 어떨 거냐면 오히려 장축이야. 그래서 달은 조그만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다 못 가린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별거 없습니다. 그림을 내가 못 그려서 그래.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어떤 위치는 태양 행성들이나 어떤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변하는데, 현재 지금 지구 공전의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요거는 이제 숫자들은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지?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하고 있대요. 이심률은 고정돼 있지 않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천체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이런 표현도 되게 중요하지.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이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것은 달의 공전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내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20률이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작아지면 얘 말은 한마디로 그거잖아. 그러면 근일점이라는 개념은 커질 거야. 더 멀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커질 것이고, 그러면 원일점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나도 그림으로 이걸 못 그리겠어. 물론 당연한 말이긴 해. 왜?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20률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지? 지금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일점이 증가하고 원일점이 감소하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지? 이 관계만 가져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다 또 뭘 적으면 되죠? 우리 20률이 줄어들었을 때, 그지? 20률이라는 것은 초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작아졌을 때 20률도 작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근일점이라는 것은 커질 것이고 원일점이라는 것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여기 나왔던 걸 여기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풀어 쓴 거라고. 됐죠? 그렇게 보고 이제 문제 풀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자, 25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놓고 대체 뭘 나한테 요구하느냐 하면 일단 보긴 보자, 그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태양의 인력으로 달의 공전 궤도 20률이 약간씩 분명 변화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의 어떤 천체들의 인력 때문에 변화된다고 분명히 지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를 갖다 공부할 때, 얘 답의 근거 어디 있었지?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 어디냐? 내가 체크해 놓은 거 어디 있어? 요거 그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변한다. 이거 가지고 내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수업하면서 언급을 했었고,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항상 연결하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 더러웠어요, 원래 내 지문이.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2번 봐봐. 현재 달의 공전 궤도는 현재 어떤 지구 공전의 궤도보다 원의 원 모양에 가깝다. 근데 봐봐. 그러면은 달의 20률이 얼마냐면, 이제 달의 공전 궤도를 결국 얘기하는 건 20률이잖아. 그지? 20률이 얼마냐면 적자 0.055고요. 현재 지구 공전 궤도는 얼마냐면 0.017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 20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처음에 20률에 대해서 뭐라 그랬니?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이 작아진다 그랬지. 잘 봐봐.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 돼. 초점 거리가 작아질수록 20률은 작아진다 그랬어. 작은 게 뭐야? 지금 여기서는 이 숫자에서는 0.055와 0.017에서는 얘가 조금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고 이게 지금 뭐야? 뭐고 달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지. 20률이 작아. 초점 사이의 거리가 작아진다는 건 뭐라 그랬지? 초점 사이의 거리가 작아진다는 건 이게 이렇게 당겨올 거기 때문에 원에 가깝다고 첫 지문에 나왔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20률이 작다는 건 원에 가깝다야. 맞아?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지. 그지? 결국은 뭐냐면 이거하고 맨 처음에 봤었던 이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 논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0률을 적용해 봤을 때 지구가 좀 더 가까워. 근데 얘 뭐래? 달이 원의 모양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죠? 원 모양이 아니라 타원 모양에 가깝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이렇게 보는 거야. 별거 없어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겠지. 지금 3, 4, 5번도 다 그만의 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지구에서 보이는 다 보름달의 크기는 달의 공전궤도의 근지름일 때 원지름이 더 작게 보인다. 분명히 이 지문 있었죠, 그죠? 그리고 공전궤도상에서 지구에서 근일점으로 측정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으로 측정된 각지름보다 더 크다.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근일점이라는 것은 결국 각지름이 더 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지, 그지? 25번 이렇게 체크해서 2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26번 보자. 26번이 조금 어려운데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6번 봐봐. 자, 북반구에서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의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현상이 측정되는데,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의 높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조차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 조차의 거리 영향을 미치는 건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전체에 영향을 받을 건데, 자, 이게 중요하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온갖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어떤 거리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이 1월에 크고 가장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그지?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즉 1월에 가장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월에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다른 조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맞는 걸 해봅시다. 1번. 자, 지구의 공전 궤도에 20률의 변화가 없다면, 자, 변화가 없어요. 20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20률의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다른 건 다 똑같아. 슈퍼문이 관측되었어. 1월이나 7월이냐의 문제야. 즉 겨울이냐 여름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위에 있는 그런 문이 뭐만 보면 돼요? 요것만 지금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조차는 분명히 1월에 좀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A 지점에서의 그지? 조차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잘 봐봐. 조차라는 개념은 지구와 달 혹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단 말이야. 조차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요. 큰 개념이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북반구의 A 지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본다면 A 지점에서의 조차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A 지점에서의 조차가 크는 거는 7월보다는 1월의 조차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1월에 조금 더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1월이 더 가까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1월이 7월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이야. 거리가 가까워. 거리가 가까우면 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1월이 더 큽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됐죠? 2번 봐봐. 자, 똑같은 상황에서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왔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서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봐. 근지점에 있으면 근지점이란 얘기는 뭐냐면 달과 뭐가 가깝다는 거야? 지구가 가깝다는 거야. 가깝다야. 근데 그럼 가까울수록 뭐라고 큰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원지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커? 더 멀리 있는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별거 없어. 3번 봐봐. 똑같은 상황에서도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봐봐. 슈퍼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근지점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뭐가 클 거예요? 조차가 제일 클 거야. 조차가 큰데 얘는 원지점에 있으니까 조차가 작지, 그지? 근데 조차가 어떻게 더 크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그죠? 4번 봐봐. 4번. 자, 4번은 지금 20률만 커졌어. 20률이 커졌을 때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A 지점에서 1원에 나타나는 조차가 20률 변화가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 그래서 난 5번을 볼 겁니다. 잘 봐요. 20률만 더 커지면 똑같네. 그지? 그럼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쌤이. 자, 20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아까 정리한 거 우리 정리한 거 봐봐. 20률이 작아졌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20률이 커질 때가 우리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랬을 때 뭐는 커질 거예요? 근일점은 작아질 것이고 원일점은 커진다. 이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쌤이 적어볼게. 그대로 지금 둘 다 조건이 똑같잖아. 20률만 커진다고 됐으니까. 그럼 20률이 커지면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을 것이고 또 까먹었다. 그 와중에 저런 거 안 적어놓으면 힘들다니까. 적어놔야 돼. 이런 식으로 근일점은 작아질 것이고 원일점은 커질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다. 근일점은 작아지고 원일점은 커져. 자, 이거 맞는 거 보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난 조차가 20률의 변화 전에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그럼 봐봐. 근일점이 더 그러니까 작아졌어. 근일점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구와 달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어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이게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이 행성 간의 어떤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조차가 커지겠지. 그래서 4번이 맞아. 근데 지금 이 밑에 거 봐봐. 이 밑에 건 반대야.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는 완전 반대되는 지문이죠. 원지점에 있으면 원일점은 더 커진다는 얘기야. 원일점이 커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라고. 근일점에 있을 때 거리가 좁아진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조차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차가 크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조차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26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4번 정답으로 하셔야 돼요. 뭘로 풀었어, 쌤? 그냥 이러한 간단한 관계로만 문제를 풀었다. 물론 뭐 정신이 없긴 했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